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턴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올해 지금 시즌이 되었는데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독감 시즌이 머지않아 오고 있습니다. 네. 왜 해마다 이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해마다 맞죠? 네, 예, 뭐 올해도 또 맞아야 되느냐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독감 예방 접종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맞는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면역력이 점차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맞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해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독감 예방 접종약은요, 유행할 거라고 예측되는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을 해마다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올해 예방 접종약하고 작년에 썼던 약하고 다르고 또 내년에 쓸 약하고 다 다릅니다. 바이러스도 이렇게 변종들이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독종들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3년 전에요. 2009년인가요? 예, 한 3, 4년 됐죠. 4년 전이군요. 예. 소위 그 신종 독감이 이제 유행했을 때 예. 부랴부랴 그냥 신종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약을 만들어서 예. 이 추가로 접종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예, 맞아요. 그게 아마, 예, 그때 이제, 그때 돼지 독감이라고 했나요? 예. 아무튼 신종 독감 이렇게 이제 말을 붙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독감 바이러스가 예측했던 거하고 틀린 게 유행을 한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는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접종약으로는 예방이 안 되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 거예요. 빗나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맞았죠.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런 게? 흔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이제 시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독감이라는 게 늦은 가을부터 시작을 하죠. 늦은 가을에 유행을 하니까, 가을이 들어서면서, 바로 예방접종을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미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해든지 간에 일단 예방접종약이 대개 8월 말에서 9월 초 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맞는 게 좋죠. 그렇군요. 접종 대상자는요? 예방접종 대상자,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6개월 미만의 작은 아이가 아니라면은 6개월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맞을 것이 권장된다. 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모두 다다. 모두 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린이도 다 맞는 거군요. 예, 어린이도 6개월 이상 다 맞죠. 네. 그 특별히요 예방 접종이 더 강조되는 사람들, 예. 다시 말하면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겠는지요? 예,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제 대상자가 되지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꼭 맞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예.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독감이 걸리게 되면 더 심하게 앓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 독감에 걸리게 되면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평소에 천식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간경화가 있다, 신부전 이런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독감이 잘 걸리고요. 또 걸리면 심하게 앓고 예. 합병증도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노인들이 독감에 잘 걸리면 심하게 앓고 합병증이 많을 거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런 사람도 맞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임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임신했을 때 독감 예방 접종 맞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예. 임신하신 분들은 더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약에 이제 주사로 쓰는 약도 있고 이제 코에 뿌리는 약도 있는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 주사약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것으로 임신 중에 맞아도 안전한 것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꼭 맞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그룹 이런 분들도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그룹이 어디냐면은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독감에 걸리면 심하게 앓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를 돌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주 작은 어린이 돌보죠. 그다음에 노인을 돌보는 그 간병인들. 네. 예. 그다음에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예. 네. 건강해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써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맞기 싫어도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네. 본인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약한 사람한테 전파시켜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하고요. 예. 어른 독감 예방 접종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약은 같은 약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약이다. 예. 똑같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다른 점은 이제 3세 미만에서는 양을 좀 적게 씁니다. 절반을 주사를 맞고요. 그렇지만 3세가 넘게 되면 조금 어린이라 할지라도 4세, 5세, 6세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과 똑같은 양을 맞죠. 네. 3세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어린이 예방 접종에서 예. 이 다른 특별한 사항 같은 게 있겠는지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사항은 뭐냐면은 네. 8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8세 전에 평생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어린이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8세 전에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을 때는 2번을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돌이 갓 지난 어린이가 있는데 얘는 작년에 예방 접종을 맞았을 리가 없죠. 예. 그럼 평생에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4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만이 독감 예방 접종이 완료가 되고요. 네. 또 독감 예방 접종을 그동안에 안 맞아왔다. 어린인데 그동안 안 맞아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왔다든지 또는 부모가 모르고 안 맞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예. 4주 간격으로 2번을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독감 예방 접종 받은 적이 없는데 받으셔야 됩니다. 권장이 됩니다. 저도 2번 맞아야 되나요? 아니죠. 간격으로? 8세 미만에서만 예, 8세 그렇군요. 미만에서만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지만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심한 감기가 있다, 열이 나는 병이 있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다음에 맞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다. 예, 크게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시거나 또는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계란에 알러지가 있다, 계란에 심한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 받으면 안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독감 예방 접종을 그 약을 만들 때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독감 예방 접종약을 만듭니다. 아하. 그래서 그 계란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계란 예. 알레르기가 이제 있는 사람은 독감 예방 예, 지금- 접종을 못 받는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요, 예. 그냥 경미한 경미하게 그냥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심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만 못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그냥 익은 계란을 별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 아하. 예,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 맞아도 되고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나는 계란을 먹으면 약간 두드러기 정도의 반응이 있지만 그냥 뭐 견딜만 하고 어떤 때는 계란을 먹어본 적도 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는 있는데, 대개 예방접종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된 네. 그런 시설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게 권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독감 예방
접종에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방접종 뭐 다 부작용이 다 있게 마련이죠. 조금씩은 다 있는데요. 대개는 다 경미합니다.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주사 맞은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다든지 뭐 좀 아프다든지 가려운 거, 경미한 감기 기운이 있다 또는 열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대개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이 독감 예방 접종하고 폐렴 예방 접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린이의 경우에는 폐렴과 독감 예방 접종을 같이 맞게 되면은 경기의 위험이 늘어나서요. 네. 이 독감과 폐렴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은 같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사가 아니라 이제 코에 뿌리는 독감 예방 접종약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있어요. 주사 맞기 이제 아, 싫어하는 예. 사람들 그러죠. 쓸 수 있는데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세에서 49세까지만 이 약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허가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50세가 넘으신 분들이나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지병이 없이 건강한 분들만이 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천식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 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코에다 뿌리는 것도. 네. 네, 있습니다. 예. 금년도 그 코너스톤 클리닉 독감 예방 접종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 뭐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1,2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요. 예. 10월 26일과 11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에는 리누드하고 타코마에서 한 500명 정도를 접종할 예정이고요. 리누드 이제 유니뱅크 그쪽에서 예, 올해도 하시나요? 이제 유니뱅크에서 합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타코마에서도 유니뱅크 브랜치에서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11월 2일에는 페더럴웨이하고 벨뷰의 유니뱅크 브랜치에서 하고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한 200명 정도는 저희 클리닉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한 200분 정도를 무료로 그렇군요. 접종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감 예방 접종 받으실 분은 좀 기다리시면 코너스톤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 유니뱅크에서도 발표를 하겠죠. 네. 오늘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에는 코너스톤 클리닉의 변재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한국.com으로 들어오셔서 변재준의 건강정보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다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